하고 내가 자리 잡아. JCU 일본의 보수연합 대표 J 아에바 대표하고 한국의 보수연합 대표 분들을 만나서 1시간 10분을 얘기했습니다. 1시간 10분을.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어떤가, 또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국내에서의 주류교체, 또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국제 질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한애국당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뭔가, 거의 자경화가 다 됐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짜 진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6시부터 7시 1시간 조금 넘게 고던창을 만나서 단독으로 1시간 이상을 얘기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 인사들이나 일반 보수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법의 얘기를 듣고 아주 고던창도 2017년 3월 10일 이렇게 큰 일이 있었는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된 줄은 처음 알았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럴 수가 있느냐, 또 여러가지 사항들을 우리 로렌스 팩 변호사나 고던창 같은 분은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는 계시는데 보는 각도가 다르다 생각이, 저는 분명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고,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을 인정하고, 소위 지금 반문연대 여야 내각제 연정, 지금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이 좌파 정권하고의 문재인 좌파 정권하고의 어정쩡한 상황, 또 탄핵 주동 세력을 이렇게 쳐내지 못하는 자유한국당, 여기에 문제점이 뭔가를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자, 촛불 혁명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들과 연정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의 제휴를 하든, 투쟁하지 않고 그냥 어정부정 넘어가서 인정하면은 촛불 혁명을 인정하는 거고,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그 선거를 통한 이 문재인 정권도 인정하는 거예요. 권력 찬탈을 부정해버리고, 그러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집어져 가지고 거짓 불법에 의해서 뒤집어졌는데 체제 무너지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 지금의 대한민국의 건국이의 70년도 인정해야 되고, 한미동맹에 의한 대한민국의 발전 또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우리가 쉽게 반문연대 탄핵 세력,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그냥 문재인만 끌어내리면 된다. 그러면 그 역사는 어떡합니까? 그 지금 좌파 정권이 하고 있는 촛불 쿠데타라든지 권력 찬탈이라든지 지금의 좌파 정책 문제, 그 다음에 체제 뒤집고 역사를 바꾸는 이 문제는 어떡합니까? 자유한국당이 그것만 끌어내리면 그걸 다시 돌릴 수 있습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정해버렸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은 문재인을 말로 끌어내리겠다. 아니, 끌어내리려는 것은 선거로 끌어내리는 게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럼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애국당의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해줬고, 이것은 대단히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 5.16 혁명을 혁명이지 않고 58년간을
그들은 군사 반란, 군사 쿠데타로 58년간을 싸워 살 좌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교과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게 혁명으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야, 이 탄핵이 문제가 있었구나. 탄핵의 과정도 문제가 있지만은 법적 절차도 문제가 있고 내용도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이 거짓 선동 조작 업무에 의해서 이게 갔다. 이 국민들이 아는데, 국민들은 아는데 정치인들은 대강 듣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감옥 가 있으니까 듣고 그냥 가자. 우리가 그냥 가서 아무튼 문재인 다음에 총선에서 보수가 이겨가지고 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 좌파들을 그렇게 순진한 좌파로 보냐고. 공수처를 바로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만들어요? 그들이 순진한 좌파들 같으면 그래 지금 선거제도로 가서 붙자 이럴 텐데, 이제는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고 주류를 호남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은 장기 집권을 해야 되는 거야. 좌파 독재의 장기 집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좌파 독재의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과정에 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뜬구름 잡고 있는 거야. 이게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우파 보수라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보수 끝났다. 이제 보수가 끝났다는 생각을 해라. 그렇지 않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인적 요소,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 자유한국당에 53명이 지금 탄핵파예요. 그럼 감옥 가 있는 사람 2사람 빼고 114명 중에 112명 중에서 확실하게 탄핵을 하고 탈당했다 들어오고 탄핵한 사람이 53명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반반 있는 거예요. 반반.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탄핵 문제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반반의 거두가 누구예요? 김무성하고 홍준표야. 홍준표는 길 탔다가 자기는 탄핵하고 상관없어요. 하지만은 계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심재철 이 사람들 다 탄핵파들이야. 그들이 탄핵이 잘못됐다. 이 탄핵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일반 국민도 지금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입 딱 닫히고 왜 말 못하느냐? 자기들이 탄핵을 시킨 장본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반텀이 있다니까? 반텀이? 그러면은 우리가 탄핵 반대했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하는데 좋다. 그것도 그냥 놔두자. 반텀 50명 중에서 다음 공천 25명 받아요. 나 60명 잡으시다. 60명 중에서 공천 한 50% 공천 받는다. 그럼 30명. 탄핵 반대파 중에 30명 중에 당선되는 게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다음 21대 국회에 탄핵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150석을 얻어도 1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명밖에. 그래가지고 탄핵을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 인적 요소로는 안 된다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우리하고는 탄핵 과정, 우리는 20대 탄핵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21대 국회의원이에요. 그 아나운서 했던 뼈저리한 사람들 있잖아. 탄핵 태극기 한 번 안 들은 애들, 그 애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 공천하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내에 다음 21대 돼가지고 지금 구도로 가면 15명 정도 20명만 탄핵하는데, 예를 들어 150석 얻었다 칩시다. 나머지 130명이 탄핵 얘기 그만해. 뭐 우리하고 탄핵하고 무슨 상관 있나 이렇게 가면은 탄핵은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대거 탄핵에 대한 불법을 알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아는 사람들을 대거 국회로 진출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이 탄핵은 거짓이고, 이 탄핵은 좌파들에 의한 소위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생각하고는 다른 사회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 재벌을 재벌을 적으로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좌파들하고 싸운다? 그래서 아니, 다음 대통령 선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근무 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데, 아니 다음 총선에 이 사람들 집어넣으면은 검찰에서 또 국세청에서
사돈의 8천까지 조사하면 이제 붙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투쟁력 있고 젊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21대 국회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탄핵에 대한 불법을 밝힐 수가 있지. 이 사람들 믿고 간다. 그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탄핵 문제 얘기,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황교안도 탄핵 문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니겠어요? 나경원이는 탄핵 주동했던 사람인데 탄핵 얘기 하면은 지가 머리가 띠끈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황교안이 그 다음에 특보단장 이진보 탄핵 주동 세력 아닙니까? 김세연 연구원장 김세연 탄핵 주동이가 탈당한 놈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갖다 놔놓고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애시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이제 그만 얘기하고 묻자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현 지도부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역사의식이 있고 대한민국 역사가 이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 현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그 역사관과 체제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탄핵 때는 그 시점부터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없어. 오히려 대한애국당이 어쨌든 30석이었던 40석이었던 50석이었던 얻어가지고 끝까지 탄핵은 잘못됐다고 싸우는 정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가 대한민국 우리한테 배우는 경로가 저들은 5.16 경명을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 5.16 경명을 58년 동안 싸우면서 그건 혁명이 아니라고 부정하던 세력들인데 멀쩡하게 대통령이 죄 없이 감옥 가 있고 대통령이 지금 목숨이 힘들어가지고 적하고 있는데 그거 다 듣고 그냥 가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정의고 진실이 없어요. 우리가 손을 놓는 순간에 이 얘기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 합니까? 좌파들이 합니까? 그 돈 잘 벌고 있는 우파 유튜브 농객들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개인의 탄핵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핵이고 대한민국 70년 건국이후의 70년 우파 역사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폄하하지 마라. 지금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을 정호성 최순실 그거요. 이제 국민들 아이고 또 하냐 듣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저끼리 떠들고 있어요.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황교안? 조원진은 싸울 수는 있어.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많이 안 들어왔잖아 아직.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부지게 나는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싸우면은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분이 무슨 대통령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이 체제 역사 전쟁을 막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나 깨나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은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아버지 대통령의 역사도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 좌파 정권의 부도덕 그 다음에 정통성이 없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싸워야 된다. 그럴 때 대한민국 투표하지 않는 투표장에 안 가는 10%가 투표장에 나옵니다. 그래야지 보수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 우파가 저끼리 떠들면서 35%가 됐다. 이제 자유한국당 되고 대한애국당이 다 죽은 거예요. 죽긴 뭐가 죽어. 지금 사람들이 몰려고 난리가 났는데 저도 오늘 보니까 성주에 어디 초등학교인가 고등학교 동기들이 술 먹다가 지금 온 거야. 저녁 먹다가 가자 여기 가자 가가지고 이게 민심이에요. 이번에
여기 오셨던 미국의 많은 분들, 고돈챙이나 로렌스 팩이나 아까 있던 슈나이더, 아베바, 일본, 이런 우파 연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진영의 연대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고.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 제가 다 만난 거 아니에요. 저하고 생각이 같아. 그 전에 제 얘기 들으기 전까지는 전부 다 자유한국당 인사들만 만난 거야. 그렇게 한교안한테 집만 실어주면은 정권 바뀔 천만의 사람만 좌파들이 그렇게 쉽게 정권 내줄 것 같으면 좌파도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한 줌밖에 아니라 생각하지만은 저항하지 않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넘어가면요, 그냥 우습게 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제일 여당의 대표가 자유한국당 보고 도둑놈들이라 하는데도 그걸 더불어민주당과 뒤 없던지 해야 되지. 그걸 듣고 우리는 도둑놈인가 아닌가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도둑놈들이야? 무슨 도둑놈?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 꽂은 도둑놈들이지. 맞습니다. 이해찬이 얘기 잘했지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투쟁을 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느냐. 이제 우파 국민들이 그걸 아시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114명 있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그러느니 지금 저 연동형 비례대표전에 이거예요. 자유한국당에 70석 주고 대한애국당에 80석 주나, 대한애국당에 70석 주고 자유한국당에 80석 똑같아요. 대한애국당에 100석 주고 자유한국당에 50석 주나 똑같다니까. 그 반대도 똑같고. 연정 안 하면 안 되는데, 연정과 연대의 싸움인데, 그래서 좀 더 이제는 우파들이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롭다 못해가지고 비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겁하면. 지혜하고 비겁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거는 어떤 선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 비겁한 거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입장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애국당이 왜 이렇게 2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40도 영상 40도에도 태극기 안 놓고 왜 우리가 가시밭길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이래가지고 구호 지르면서 합니까? 제가 이거 한 6개월 지나니까 대표님 이제 가시밭길 그만 가고 고통의 칼날에 그만 서자고. 아직 가시밭길 들어오지도 않은데 그런 소리 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드셨으면은 저럴까 하는 거는데,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2년을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대한애국당 참 저거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제 국민들이 뭔지 알아요. 아무튼 대한애국당 살려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뭐 어쨌든 간에 대한애국당은 살리긴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뭐 조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텐트 쳐가지고 첫날부터 막 150명씩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비닐을 덮고 자고 있고 하니까 야, 이 사람들 보고는 야, 이거 대한애국당 말은 자유한국당 당원들도 말 안 해요. 근데 속으로는 되게 부러운 거야. 야, 저런 조직을 3일 와서 광화문에 3주 동안 집회하고 내일 모레 또 집회한다 하잖아요. 네. 3주 집회하자마자 모든 전국의 모든 당원들이 반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왜 올라가야 되냐고 자꾸 부르지 말라고. 그럼 우리는 뭔데? 우리는 각자 돈 내고 124차까지 우리 하고 있는 우리는 뭐냐? 소위 말해서 비교가 안 된다. 왜? 그 비교가 뭐예요? 올라오는 사람들의 마음.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민환의 시대에 들어가 있고, 또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는 124차 하면서 벌써 교육이 된 거예요. 교육이 됐다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막
맨날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홍준표도 좋아요, 임명진도 좋아요, 김병준도 좋아요, 황세모도 좋아요. 그래 다 좋다 하다가 지금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아니 전 세계에서 모르겠어. 전 세계는 잘 모르겠는데 단가를 이렇게 외워가지고 잘 부르는 사람들은 아마 대한애국당 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번 부릅시다. 오늘 진짜 변호사도 오셨는데 우리의 결의를 한번 보여줘야지.